안녕하세요. 파상관계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보전처분 중지 금지 명령에 의해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되는 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어떤 큰 특징인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94조 593조 제5항은 회생 절차 편의 포괄적 금지 명령에 관한 규정인 법제 45년의 47조를 개인회생 절차에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 5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금지 명령만으로는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이해관계인이 신청에 하거나 직권으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하여 법제 5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 명령과 동시에 한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실무상 개인회생 절차에서 보전처분을 명하는 예가 거의 없고 중지 금지 명령에 의하여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포괄적 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 명령이 있는 때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이미 행해진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593조에 의한 개별적 중지 금지 명령으로는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회생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제 신청권자는 이것도 많이 포괄적 금지 명령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보네요. 거의 없다고 하니까 개별적 중지 금지 명령이 오히려 중요하죠. 보전 처분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개별적 중지 금지 명령을 금지 명령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이해관계인 신청권자는 채무자도 다 포함됐었죠. 그동안 요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요한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이 이미 행하여졌거나 포괄적 금지 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을 행하는 경우, 보전처분을 안 하니까 결국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할 수가 없죠. 동시에 해야 되니까. 다음에 이건 요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지 금지 명령만으로 개인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 특별한 사정이란 예를 들면 다수의 재산이 서로 다른 법원이 관할 지역에 산재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주로 법인회생에서는 있어도 개인회생에서 이 정도 사안이 있을까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보전처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발령할 수가 없네요. 포괄적 금지 명령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등입니다. 이 정도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등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 안됩니다. 따라서 개별적 중지 명령에 의해 체납처분 등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적 중지 명령에 회생 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일률적으로 억제할 필요성은 체납처분 등의 경우에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체납처분 등을 포괄적 금지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입법론상 의문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결정서가 송달된 때로 있고요. 상대방은 주로 채권자죠.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모든 채권자가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동안 알려져 있는 채권자에 대한 송달 시기가 다르면 강제집행 등의 금지 중지 효력 발생이 개별적으로 나눠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채무자에게 결정사가 송달된 때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법에 못을 박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개인회생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또 이미 행한 경우 중지된다. 취소명령, 시효의 정지, 포괄적 금지 명령의 취소 변경, 공고 및 송달 다 넘어가겠습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 등에 대한 불복, 그쵸? 포괄적 금지 명령의 적용 배제, 거의 안 하는 절차를 열심히 공부할 필요는 없죠. 예, 공부의 요체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전처분하고 포괄적 금지 명령은 동시에 하거나 이미 보전처분이 행한 경우에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선 포괄적 금지 명령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결국 개별적
중지 금지 명령, 개별적 중지 금지 명령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정도만 그게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포괄적 금지 명령. 별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그거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에서는 아마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예. 전국에 산재에 있으니까 재산이. 감사합니다.